그래요. 바로 질문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것부터 질문해 보시죠, 한번. 판결문 혹시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뭐, 못 보내드릴 것도 없죠, 뭐. 당사자 인적사항 말고요. 등미 씨 그 원고 피고 부분 말고, 청구 원인 있죠? 청구 원인. 아, 청구 원인이 아니다. 판결 이유 부분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단톡방에 올려놓으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지금 우리가 뭐, 저기, 그 회사, 임대인 회사 있잖아요. 임대인 회사는 뭐 다투질 않아서 그냥 의제자백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한테는 퇴거, 청구를 했는데, 그거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입자들이 패소한 거죠. 다시 말하면 철거 의무가 있다고, 건물인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철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론은.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제 어차피 뭐 임대인 회사야 지금 다툴 능력이 안 되고요. 뭐 대표이사가 교도소가 있잖아요. 네, 다툴 능력이 안 되고 세입자들은 항소할 겁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 항소가 뭐 꼭 어떤 그 판결이 잘못돼서 항소한다기보다는 그 판결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부당하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게 약간 이제 상대방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벌고 할 겸해서 이제 항소를 할 거예요. 결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은 이제 항소하면은 뭐, 보통 항소심 자체가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을 꼭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벌 수 있을 걸로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예, 지금은 뭐 저로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는 필요하니까요. 그거 말고라도.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어떨 때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통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알고 계세요, 혹시? 뭔지는? 뭔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이제 그 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살다가 주인이 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그 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게 되면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두는 그런 방편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떠나면은 그게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는 자진해서 떠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퇴거 집행 이런 거에 따라서 떠나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뭐 철거될 건물에 무슨 대항력 유지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상대방의 의도는 보통 철거할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판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료 판결까지 다 받았거든요. 지료 판결, 지료, 임대료, 땅 임대료. 어. 그러니까 그
건물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사용료 내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월 뭐 500인가 600인가 좀 되더라고요. 아니, 세입자들한테 부담 판결이 된 게 아니라 회사한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바탕으로 그 지료 판결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경매를 칠 수가 있거든요. 건물들을. 그래서 이제 싸게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노림수가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그거를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취득하게 되면 보증금을 몽탕 물어야 돼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면은 아무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요.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더구나 이제 그 낙찰이 지금 토지주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보증금을 다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요, 건물을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물어야 된다니까요. 예, 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 네. 주민등록은 뺐어요. 왜요? 예. 주민등록을 뺐냐니까. 주민등록은 그대로예요. 뺐어요. 예, 그렇죠. 딴 데로 돼 있어요. 그거 뭔 생각으로 뺐나? 무슨, 무슨 등기? 전세권?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랬구나. 뭐 그런 비슷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201호인가 그렇게. 예. 어,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주민등록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권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 이런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 설정이 뭐 언제 했는지 또 뭐 그 전에 또 무슨 게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등기부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뭐 이제 보조 맞춰서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 이제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가 어떤 범위에서 있는지를 등기부 보고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등기부를 좀 봐야지,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설정 시간 순서라든지 뭐 다, 그 전에 뭐 다른 게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등기부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떼놓은 게 있으면. 요거 지금 어쨌든 따로 지금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참. 그 집 빠져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집은 누가 써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예.
아, 전전세를. 아, 그러니까 그 전전세 넣고 써라 뭐 보조금 내 못 내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이제 주민등록은 안 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임차권 등기에 그런 걸 해놨으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으로 대신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퇴거 소송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저 상대방이 소송한 건데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가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대 줘가지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꼴이 된다, 그죠? 예.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아까 중국 학생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답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재판이 좀 늦춰지겠네요. 내가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전세 줘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더. 어쨌든 이게 뭐 빨리 맞춰봐야 우리한테 좋은 건 없잖아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저런 주장하고 또 아까 그것처럼 전대차 관련해서 또 주장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 아, 그렇죠. 당연히죠. 그 혹시 전대차 계약서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예. 있어요. 그런 것도 제출하고 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저기 다른 분들도 변호사 정식 선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뭐 정식 선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법률 서면 같은 거 이런 거는 작성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답변서나 뭐 준비서면 이런 거 도와드리고 그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뭐 저기 아무래도 자문 없이 그냥 이렇게 재판을 응할 수는 없거든요. 자문은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주장할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변호사 정식 선임하지 말고 서류 도움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55만 원 정도? 55만 원. 예. 그 정도 비용으로 해서 도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요? 항소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기다리는 거죠. 뭐. 그 만약에 이제 그게 1심 이제 집행이 되면은 나갈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고 있어요. 항소는 다 합니다. 예, 예. 예, 항소는 다 하고 일단 시간을 벌 만큼 벌고 그래도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하기 전 하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은 그 사람들이 철거는 안 할 거니까 낙찰 받게 되면 보증금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그 임차권 등기가 저는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 전대차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금 그
임차권 등기를 전혀 모르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뭐 다시 나중에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녹음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든지 하고요. 그게 이제 임차권 등기가 보통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살다가 이제 빠져나올 때 주민등록을 빼나올 때 임차권 등기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선생님처럼 지금 주민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사람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없어도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대로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등기부를 좀 떼보고 제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임차권 등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금이 지금 몇천씩 되는데 이래저래 몇십만 원 정도에서 자기 탄탄하게 권리를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텁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 이제 또 뭐 다른 분한테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토지 주인이 그 건물을 먹으려고 싸게 먹으려고 그걸 경매치게 되면은 철거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그 건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먹게 되는 그런 구조가 보통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모르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낙찰받는 순간 보증금을 다 물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퇴거시키고 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결 받아서 그 퇴거시키고 나서 다 쫓아내고 나서 우리가 경매 받으면 내가 그 건물을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임차권 등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금 당사자는 뭐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 아유 뭐 저기 2심 재판에서 다시 법정 이상권 다투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선임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핵심을 잡아야 되느냐, 어디가 핵심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헛돈을 안 쓰고 마음고생도 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도 되고 이런 거죠.